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답답한 거야. 저희는 빨리빨리 나가죠. 그래 그냥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일을 어떤 때는 엉뚱하게 해놓고. 그럼 그 감독하는 스님이 그걸 그냥 부시고 이렇게 하니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뭐 진짜 테러 직전까지도 갔어요. 뭐 이런 위험도 당했고 때로는 이제 억지도 부리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의 또 특유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존심이 상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 그랬는데 중동에 가서 프랑스, 독일, 영국의 그런 그 감리사들로부터 설계 도면도 건축공학과를 나와도 토목공학과를 나와도 도면도 자리를 못 읽었는데 그때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오늘날 이런 건축의 세계적인 그런 국가가 됐다. 그래서 그런 배우는 계기로 그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 공사를 해냈죠. 네. 사실 문화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스님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가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또 선발해 내셨나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왕이면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그게 이제 뭐 부지가 12,000평의 큰 부지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크네요. 거기에다가 한 1,000여 평 가까운 건물을 졌기 때문에 네. 이걸 이왕이면 이것을 활용해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곳에 인재 양성소를 만들자. 양성센터를. 그래서 미래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인근에 이렇게 수용돼 있는 아이들 24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전국에 이제 안내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빈곤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참 많은 아이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또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는 신발을 안 신고 살아요. 그때 당시는 맨발로 다 다니고 그 신발을 신기까지가 3년 걸렸어요. 3년이나요. 그리고 밥을 먹고 하는 것도 손으로 먹어. 아. 손으로 다 이렇게 먹는데 그걸 젓가락과 수저를 쓰게 교육하는데 그런 정도 걸려요. 그래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리고 네. 아이들은 그냥 뭐 그 어떻게 보면 그늘 밑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렇게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살던 아이들인데 이곳에 오면 어떻게 새벽 적어도 4시 반이면 탁 있나요. 탁 있나서 자기들 뭐 그 샤워도 하고 이제 몸 세수도 하고 뭐 쫙 해. 그렇게 하고 이제 모여서 6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7시까지 학교를 등교를 해야 돼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일찍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학교가 부족하니까 2부제 수업을 해. 그래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는 4시간 수업밖에 안 되니까 이 예체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인격 형성에 있어서 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예능 교육이란 말이야. 미술 교육 같은 것들은 사물을 이렇게 보는 능력, 또 구도, 균형감 이런 거 등등 있고. 네. 또 이 체육 교육 같은 것은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서 이런 것들을 저기 해주는 것 중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교과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교과 과정에 넣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또 이제
또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학교 오전반이 오고 오후반이 오니까 네. 그 2시간씩 좋은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영어 교육 또 캄보디아 말 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과학, 수학 또 이제 한국어 교육 뭐 태권도 뭐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0년이 이제 됐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아이가 10년 후가 되면 또 성인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 성인이 된 아이들도 있죠, 스님?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1살, 22살 제일 많은 아이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오, 법학과요. 법학과에 들어갔고 이제 금년에 한 명이 나오고 내년에는 한 12~13명이 나오게 됐어요. 물론 졸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대학을 보내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대학을 나와도 할 게 없잖아요. 잡이 네. 없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사회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대학을 보내고 물론 이제 정말 공부를 잘한다 하면 이제 유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데려다 공부를 시킬 생각도 있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기술 교육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방금 기술 교육을 또 실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미용사 부문의 기술 교육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최고 좋은 미용실이다 이런 말 쓰는데 네. 제가 봐도 참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모 방송사와 그 함께하는 재단 그리고 양천 로타리 클럽 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미용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민 일반 이제 그 왜냐하면 그게 3개월에 100불씩 하니까 그 거기는 하루 노동자 한 달 인건비가 아직도 한 70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때 당시는 30불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100불이면 이건 아이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빈민가의 자녀들 16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그것을 20명씩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하고 거기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역량이 있다고 하면 10명을 이제 또 교육을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진출을 시키고 있죠. 네. 그러면 실제로 미용사로 취업을 한 아이들도 있나요? 그렇죠. 한 뭐 60% 정도는 저기를 했고 우리 네. 자체에서도 이제 2년이 지나고 하면서 그 미용실을 하나 예쁘게 그 밑에 학교 밑에 만들었어요. 교육하는 곳에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8명이 취업을 했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자원봉사자 하시는 안 선생이라고 이분이 남자 미용사인데 이분이 와서 직접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자아이들도 미용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지도 이제 한 궁금하고요. 10명에 한 명 정도. 10명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안정되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직종에 대한 뭐 이렇게 성적 차별이 크게 없을 건데 네. 아직은 여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남학생들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핸드폰 같은 거 그냥 버리잖아요. 고장나면. 네, 그걸 그렇죠. 고쳐 쓴다고요. 그러니까 네. 다 중고를 수입해서 그걸 고쳐 쓰기 때문에 그런 기술 또 컴퓨터 교육이 아주 우리 그 어린이 마을에서는 아주 대단한 또 그 교육 커리큘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네. 다른 데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마침 수원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40대를 보유하고 거기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회사나 거기는 관광지니까 네.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취직하기가 좋죠. 네. 이제 그런 교육, 또 자동차 정비 교육,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계획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여성 아이들에게는 미용 부문 그쪽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쪽으로 공부를 많이 시킨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또 로터스 월드 하면요. 김안과 병원과의 인연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료 시술로 인해서 1,000명이 벌써 또 시력을 되찾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예, 그야말로 참 감동적인 일이고 참 고맙고 참 감사한 일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게 이제 가피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영등포 기만과라고 그래서 유명하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과니까 병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병원이 사회적 명성만큼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2세대 지금 김희수 총장님이라고 이제 건양대학교 그 설립자이시고 그분이 원래 영등포 기만과를 설립하셨는데 그 이제 자녀 세대 그 이제 지금은 그 따님이 원장이시지만 그러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위 되신 김성주 그때 당시는 원장님하고 또 불자인 손경수 선생이 적극 앞장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제3세계 의료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선택한 게 이제 우리 이 로터스 월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물론 뭐 거기 저간에는 참 뭐라고 그럴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김희수 총장님이 저희 동양분이고 네. 저희 종친이고 어휴.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졌어요. 네. 예, 연세가 80이 넘고 우리 종친회 회장까지 지내던 분이니까 종친에 대한 또 그 아주 애정이 있더라고. 네. 이래서 진짜 1년에 한 1억 5천 이상 들어가는 근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의료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지 왜 눈이 멀은지도 왜 눈이 안 보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발굴하고 찾아서 개안 수술을 해서 1,000명을 눈을 뜨게 했고 이야, 네. 4만여 명을 뭐 산부인과, 소아과, 뭐 안과, 내과 이런 시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유명한 그 의료 그 기기 회사인 알콘사에 또 의뢰를 해서 그 2억 상당의 그 백내장 수술 장비를 기증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 마을에 진료소가 있는데 웬만한 안과에도 없는 무균실을 수술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년에 4회 적게는 3회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시술을 했죠. 네. 이게 뭐 가피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가피입니다, 선생님. 학교 건립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의료 봉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이 로터스 월드에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분들도 많죠. 이제 가장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정기 1년씩 그러니까 해외 그 봉사단 그 코이카에 사는 네. 거기에서 파견해서 오는 분들이 이제 한 우리 어린이 마을에 한 6명 정도가 이제 아주 열심히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KTNG 이런 대기업 공기업에서 이제 전국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한 60여 명이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이런 저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학교 108 리더스에서도 뭐 올해만 해도 뭐 90몇 명이 왔을 정도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조계사 대학생회 또 다른 많은 이제 단체들이 와서 아주 뭐 예술 단체 또 뭐 고위 공무원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터스 월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가보니까요. 사업 보고에서 후원금으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후원 사업을 어떻게 벌이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스님.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체 후원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네. 일단 설립을 하고 건립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합시다라고 네. 권유를 하는 것이 절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거의 일체 도움이 없이 우리 자체 회원들과 우리 자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거기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3, 40만이 들어와요. 앙코르와트에. 근데 네. 그 바로 거기서 인근 지척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방문하고 그걸 보고 이제 가입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요 사찰에 이제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인터넷 홍보도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하고 해서 지금 그 성과가 대단하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학이 되면 그 자원봉사자들로 꽉 차요. 그걸 소화해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스님.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고 그래서 더욱더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에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스님. 이제 제가 그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도 제가 이제 성직자고 또 승려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하면 좋지만